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8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전직 대선 후보, 현직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의 이 재판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어제도 대장동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 특히 유동규 씨가 정인으로 나와서 이재명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준비까지 했었다. 그런 마음까지 먹었었다. 이렇게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유동규, 이재명 면전에서 한때 이재명 지키기 위해 죽겠다 생각한 것이 끔찍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끔찍하다는 거죠. 대장동 재판 출석해서 정언을 했는데 한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심리에서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021년 9월 정진상 씨에게 제가 다 책임지겠다, 묻고 가겠다고 말하는 의미가 뭐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그때는 사실 죽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당시는 이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던 때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대장동 녹취록을 들고 갔다. 이런 말을 정진상에게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때였는데 그때 정진상에게 유동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다. 묻고 가겠다. 죽을 생각이었다. 자,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이 터지니까 여기에 대장동 그 427억인가요? 그 저수지 돈, 그 관련 이야기도 나오죠. 천하동인 1호 실소유주는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이재명. 자, 이 내용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녹취록을 그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정영학 씨가 이 대책 회의를 했죠. 대책 회의를 한 자리에서 유동규 씨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사라지면 끝 아니냐. 그러면 더 이상 이 정진상 이재명에게 올라가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했고 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다 묻고 가겠다. 이 정도 했으면은 넌지시 그런 그 생각을 밝힌 것이죠. 이 정영학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와 같이 이 정영학 녹취록이 파급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게 그분 이재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신앙림 씨가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를 쳐라. 그래서 정영학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또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은 뒤에 실제로 김만배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영학 씨를 막 매도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대장동 일당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서 완전히 초비상이 걸린 것이죠. 그 초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이 유동규 씨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자,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동규 씨에게. 유동규 씨, 그러니까 정인이 혼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을 했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기관에 말하기로 했었다는 취지였느냐. 그러니까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혼자 유동규가 다 책임지고 했고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죠. 그 다음에 정진상이나 이 정책 그 실장이었던 정책 비서관이었던 정진상이나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유동규가 다 했다고 이렇게 다 덮어쓰고 가기로 했다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씨와 생각을 교류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제가 중간에서 한 일들은 제가 없으면 중간이 잘리기 때문에 처벌이나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중간선에 있기 때문에 이 업자와 이재명 사이에 중간에 자기가 고리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지면은
이 위에까지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서로 이재명, 정진상과 같이 생각을 교류하면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서로 당신이 그 중간에서 사라지면은 우리에게까지 안 올라와 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교감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제가 죽고 없었다면 이재명과 정진상은 뻔뻔하게 저에게 혐의를 떠미는 식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을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이재명이나 정진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끔찍하다. 자, 그리고 오늘 어제입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재명과 유동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전에는 유동규가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뭐 이재명 씨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였는데 그런 장면은 없었는데 대신 면전에서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겠다고 한 자체가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쏴붙였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유동규 씨 정언이 시작되기 전에 나 지금 너 국회에서 바쁘니까 좀 나가야겠어. 이렇게 재판부에 이야기했는데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주변에서 한 2년 사이에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했던 한 명은 뭐 극단적 선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그 숙소에서 생을 마감을 했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4명인데 유동규가 제5의 제5번째 희생자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하기도 한 셈이죠. 희생자가 될 뻔한 셈이죠. 물론 그 전에 또 김만배 씨도 뭐 극단 선택을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소동이 한번 일어났었고, 2년 새 4명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 유한기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그리고, 김혜경 씨 법카 유용과 관련된 배모 씨와 연관이 있는 또 남성한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그리고 전형수 전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만 4사람이었는데, 김만배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고, 또 유동규도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 이것이 어제 법정에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법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의도 정가에서 화제가 된 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게 아니고 원수가 식당에서 만났다. 자, 안철수,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준석 식당 옆방에서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당에서 앙숙, 밖에서도 티격태격. 자, 이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도 몇 차례 갔던 식당인데, 그 식당에서 따로따로 일행들과 기자들과, 안철수도 기자들과 오고, 이준석도 기자들과 오고, 식사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이 이렇게 위가 이렇게 트여 있습니다. 그냥 칸막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옆방에 사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철수가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이쪽에 중간에 그 이준석이 앉아서 기자들과 밥을 먹고 있었고 제일 첫 번째 방에 1호 방에 안철수가 기자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 안철수가 그 자리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한 거죠. 근데 그걸 이준석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들리니까는. 근데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준석이 큰 소리로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하세요.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잠시 멈칫하던 안철수가 또 들으라고 또 계속 말을 이어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이어갔다는 거죠. 이준석에 대해서. 이 칸막이 하나 사이에 두고 식사 중에 그 안철수의 미스터 린턴, 그러니까는 안철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에 찾아갔는데 이준석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뭐 야유를 보냈죠.
그런데 안철수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인요한 위원장의 이 영어 이름인 린턴을 이야기하면서 이준석이 미스터 린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닥터 의사니까 닥터 린턴이라고 해야 된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준석이. 자 그렇게 또 쏘아붙이는 그런 말을 이준석이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식사 좀 합시다 하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데 잠시 말 멈춘 안철수가 또 이준석 들으라는 듯이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한다. 막 이런 말을 또 기자들에게 계속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가 이준석을 겨냥해서 인요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막 야유를 보낸 데 대해서 안철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이다. 그리고 또 적어도 의사에게는 닥터 린턴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건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이준석은. 그리고 지금 혁신이 제안으로 최고위원회가 이준석 징계를 철회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이준석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고함을 쳤다. 그리고 안철수 씨 식사 좀 합시다.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계속 안철수 씨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의 부친과 나이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 4-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상황인데 안철수 씨 물론 뭐 두 사람 모두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옆방에 누가 있었는지 몰랐다.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하세요 하니까는 그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는 좀 정적이 흐르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못할 말 한 건 없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뒤로는 이준석이 더 이상 고함을 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마주치지 않고 다 각자 나갔다. 이준석 인성이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 씨 들으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뭐 하긴 과거에 아버지 버린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과도 거의 막말로 다퉜고 과거에 한참 원로인 손학규와도 또 거의 뭐 맞짱을 뜨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이준석이기 때문에 자 이준석의 인성 문제로 이준석은 지금 여의도 정가의 혐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좀 혐오 대상이 되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죠.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또 선거판이 되니까 장이 섰으니까 또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지금 혐오 인물만 정치권의 혐오 대상만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유승민 만나고 이준석 찾아가고 어제는 또 김종인 찾아갔습니다. 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들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까지입니다. 인요한 만난 김종인. 처방은 잘했지만 환자가 약을 먹어야 된다. 김종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환자를 국민의힘을 환자라고 했죠. 인요한, 김종인 만나 신당 만료. 그런데 이 조선일보 칼럼은 김종인, 이해찬 없이 선거 치를 수는 없나 이야기입니다. 일단 어제 상황은 김종인을 인요한에 또 찾아갔는데 김종인은 인요한에게 당신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처방은 잘했지만 환자는 국민의힘인데 지금 환자 이야기를 이준석부터 계속하고 있죠. 환자는 국민의힘인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렸습니다. 자기가 있던 당에 대해서 환자로 막 취급을 하면서. 근데 그 환자라고 하면 이준석도 환자죠. 이준석에 대해서는 왜 거론을 안 하는지.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이 김종인 만나서 인요한의 신당을 만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자 칼럼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앞에 두 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황대진 논설위원 태평로 칼럼입니다.
제목은 김종인, 이해찬 없이 선거 치를 수는 없나. 자, 일단 김종인 핵심은 이겁니다. 2012년 새누리당 총선과 대선, 2016년에는 민주당 김종인 행적, 민주당 총선, 2020년에 미래통합당 총선, 2021년에는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런 선거마다 이 김종인이 끼지 않은 것은 없다. 다 끼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자기 휘하에 두르고 뭐 별의 순간이 왔다는 등 온갖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선대위까지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완전히 또 소동을 벌여서 나오고 그런 인물입니다. 어쨌든 뭐 더 이상 뭐 소개드리기는 그렇고 전부 다 많이 아시는 이야기니까는. 그리고 이 김종인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은 더는 못하겠다, 뭐 떠나는 스타일이고 돕던 당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흙탕물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국민의힘 가지 마라,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유력 대선 후보를 국민의힘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2년 전에는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을 타진을 하니까 제3지대는 없다 했지만 요즘에는 신당을 만들면 수도권에서 30수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꾸기도 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해찬은 거론할 필요도 없이 계속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서 뭐 감나라 대출하라 하는 인물입니다. 황대진 논설위원 칼럼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김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후에 한국 정치는 김종인, 이해찬을 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렇지만 두 사람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보다는 어떻게든 선거에 이겨서 본인과 자기 편의 권력을 키우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그 공통점이다. 김종인은 필요한 당은 망하기 직전의 당이다. 김종인이 필요한 당은 망하기 직전의 당이다. 망하기 직전의 당에 가서 마치 자신이 소생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해서 어쨌든 당을 좀 회생시키고 나면은 그 대가로 정치적 지분을 요구를 한다. 이해찬이 필요한 당은 민주당뿐이다. 김종인이 필요한 당은 망하기 직전의 당이고 이해찬이 필요한 당은 민주당뿐이다. 그런데 그의 구태 정치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해가 될 것이다. 이제 김종인, 이해찬 없이도 성공하는 당이 나올 때가 됐다.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 정치를 수십 년 좌우한 두 사람이지만은 지금 또 총선 앞두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 시대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 없이 성공하는 당이 나와야 한다. 자, 이런 칼럼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이 참모들에게도 강폭 행보, 민생 현장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본인도 민생 현장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장 방문이 상당히 잦은데 어제는 영호남을 서로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전남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박근혜 사저 방문, 박정희 시절 배울 점 국정에 반영하겠다. 그 아래 조선일보 기사는 김건희 여사 소록도 병원 찾아 환자들 만나.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을 가장 크게 다룬 것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연재를 하고 있죠. 중앙일보가. 그래서 여기에 또 특별히 크게 사진까지 크게 다뤘습니다. 현충원 추모식,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때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마치고 바로 찾아갔었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지 12일 만에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 회원대회, 여기에 갔었는데 그 관계에 칠성시장도 갔고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살고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오신다고 해서 마당 잔디밭을 이발했다. 그러니까 잔디를 정비까지 다 했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뭐 밀크티, 감을 준비했고, 재임 시절 정상 외교 같은 것을 화제로 1시간 동안 환담을 나눴다. 자, 이 문제 가지고는 최근에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이 박근혜 향수가 있는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를 하고 있다. 그런 이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소록도 병원을 찾아갔는데, 과거 유경수 여사도 소록도에 자주 갔었죠. 자, 그런 것을 또 연상시킨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 기사와 3면 기사는 대법원장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장 저번에 이균영 후보자가 낙마해서 지금 사법부가 여전히 김명수가 짜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빨리빨리 다른 대법원장을 지명을 해서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죠. 동아일보는 1면과 3면에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유력하게 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면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조희대 전 대법관 유력 검토, 그리고 3면 기사는 조희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를 때렸다. 대법관 때 미스터 소수 의견, 김명수 체제 때 미스터 소수 의견, 이런 별칭을 받았다는 이 인물입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 이번 주에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또 김형두 헌재 재판관도 물망에 올라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도해서 일종의 총선 승부수를 던진 게 있죠. 메가서울, 김포를 비롯해서 서울의 인근 도시들을, 경기도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켜서 그러면은 상당히 어떤 뭐 교통이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상이 되고, 또 집값도 오를 것이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죠.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 중앙정부 관료가 간섭하는 구조에서는 메가시티 성공 못한다. 여 지방자치단체장들 메가시티의 이의제기 왜? 자,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들 또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쭉 실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금 필요에 따라서 반대 목소리, 지자체별 필요에 따라서 반대 목소리가 지금 분출이 되는 이 상황이어서, 이것이 지금 총선에서 히든 카드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도 상당히 많고, 여론 수렴도 좀 더 거쳐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좀 검토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